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동창리 시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 올리는 북한의 핵심적인 군사시설입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 기지이지요. 북미 간 빅딜이냐 스몰 딜이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을 때 그 기준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였습니다. 바로 그 이슈의 한복판에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핵심은 핵 그 자체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핵을 탑재한 발사체 즉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동창리는 미국 심장부를 향해 ICBM을 쏘아 올리는 북핵 위협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란 얘기죠.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화났다면은 지금 같은 움직임 개연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불안한 것은 당연하겠죠. 양측 모두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대화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향후 전개될 양국 관계가 주목됩니다. 베트남이 도이머이 개혁 개방 정책 선언 이후에 미국과 수교하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었고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란 얘기도 나왔었는데 개각이 발표가 오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오후가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미 뭐 하마평도 다 나오고 있고, 예. 어떤 부처인지도 뭐 다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 출신들 장관들이 이제 되고 이제 정치권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안전, 국토교통, 해양수산, 문화체육관광,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는 아마 출마를 하실 것으로 네네. 예상이 되는 분이어서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그래서 7곳. 네네.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쭉 나오고 있는데요. 다 뭐 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사실은 근데 뭐 사실 아직 최종 결정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일단 하마평이니까요. 예, 그리고 뭐 현역 의원 중에는 진혁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 예상했던 대로 지금 뭐 입각을 할 것 같고 우상호 의원은 뭐 막판에 제외됐다. 예.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네. 이번 의원 입각 문제와 관련해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기도 했는데요. 예. 뭐 이때 이해찬 대표가 뭐 우상호 의원은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현재 당 쪽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정리가 된 사람들이 박영선 의원 그리고 진영 의원 그렇게 네. 되는 건가요? 우상호 의원은 막판에 제외됐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들을 많이 좀 결정해야 될 시기인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난달 19일에 그 경산호위 산하 그 노동시간 개선위원회가 이 탄력 근로제 관련해서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어제 이제 의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제 중요한 사안이었던 거죠. 예. 또 사회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대통령도 그제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노동계 위원 가운데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사람이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불참을 이제 통보를 한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 참석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도 어제 유감 표명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 지금 3인의 위원들 가능한 한 조속히 참석을 해서 좀 마무리를 지워주시길 바란다라고 또 요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문성현 위원장도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불참한 위원들 최대한 설득해서 이제 11일 날 다시 본회의 열어서 의결을 할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이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위원 위촉 같은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좀 검토하고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아마 뭐 위원 추천 과정이라든가 또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안 그래도 좀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약간 좀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성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민주노총을 친정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초반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쪽에서 안 도와주니까 약간 좀 당혹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됐던 사안인데 카풀 서비스가 말이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의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 갈등이 심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토교통부 택시 4개 단체 카카오 모빌리티 이렇게 해서 이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이제 만들어졌던 거고 어제 이제 전격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일단은 카풀을 이제 허용하는 것으로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네네. 내용도 있고 또 택시 노동자 뭐 처우 개선 차원의 월급제 시행 또 승차 거부,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 뭐 이런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있고 예. 뭐 이런 내용도 다 과거에 또 포함이 돼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소카 대표가 이번에도 약간 좀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이거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식으로 타협하는 것 이거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 예. 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뭐 이재용 대표의 지적 공감하는 바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꽤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 카풀 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엔 이것도 역시 의미 있는 지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라고 하는 게 결국은 택시 카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택시 카풀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 개념적으로도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과거에 얘기했었던 합승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당장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택시 합승 뭐 허용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니 심야 시간대 택시가 주로 이제 승차 거부를 많이 해서 불만이 많은데 네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음흠. 또 공휴일 제외시킨 거 이것도 좀 불만이다. 예.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이번에는 서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예. 이제 2018년 5월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고 조비오 신부를 이제 비난한 사안으로 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네네. 첫 공판 기일이 2017년 8월 27일이었고,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관할 이전을 이제 신청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사이에. 그런데 대법원이 이제 최종 기각을 했고, 지난 1월 7일부터 지금 광주지법에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2차례 불참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앓고 있다. 독감이 심하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불참을 했는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그래서 결국 발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끌려나갈 수는 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진 출석.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11일 오후 2시 반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이번에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뭐 그 함께 갈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네네. 그래도 좀 아프니까 옆에서 좀 보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또 좀 읽힙니다. 지금 그런데 광주지방검찰청 쪽에서는 자진 출석 의사를 또 철회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나름의 어떤 또 방안도 또 대책을 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나이로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89, 뭐 만으로 환산을 네. 하면 88 되는 것 같은데요. 나이도 꽤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이순자 씨가 동행한다는 것은 옆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허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법정 동석을 일단 신청은 한 상태라고 네네. 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그
당사자가 운신이 좀 어렵거나 그러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는 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원미열 지역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홍상예산 홍문표 의원입니다. 예, 두 분 지난번에 오셨을 땐 그 눈 때문에 굉장히 좀 오시는 게 좀 불편하셔가지고요. 네. 어려우셨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했습니다. 예, 걱정을 좀 했었는데 미세먼지도 이제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 그 빙판길 미세먼지처럼 좀 자욱한 그러한 그 답답한 상황도 좀 함께 해결이 됐으면 하는데요. 숨 좀 쉬고 살자 이런 아우성이 정말 국민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퍼졌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설 의원님? 예,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이게 죄송할 짝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숨쉬기가 뭐 전 국민이 다 그냥 칼칼했으니까요, 예. 목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걷어내느냐 고민 많이 했죠. 네네. 대통령부터해서 다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는 정말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호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회 차원에서 하고 또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니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네네. 먼저 쓸 수 있는 예산을 빨리 가동을 시키고 예. 그리고 법적 장치도 또 해야 한다 생각하고 마침 이제 어제부터 국회가 정상화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13일쯤 되면은 본회의 열어가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뭐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은 긴급 법안을 예. 13일 아마 처리할 겁니다. 네네. 법안 처리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를 긴급으로 쓰더라도 예. 사용을 좀 하자.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뭐 마스크라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네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밖에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크거든요. 예. 사실은 북한 쪽에서도 내려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 중국 쪽하고는 환경장관 회의를 어제 그제 중국하고 했습니다. 예. 장관 보고에 따르면은 보도는 좀 달리 나오는데 중국 측에서도 일부 시인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 완전 시인은 아니고 일부 시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뭐 시인 안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보도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중국에서 일부 시인을 했는데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이게 우리 탓이냐라고 오히려 좀 반발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시인하면서 아마 그렇게 또 나아가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묘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중국이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간에 이건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엊그저께 우리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했었는데 그 전날 제주에 아주 한라산에 안 보였대요. 예. 제주는 산업시설이 없거든요. 우리. 다 서비스업인데. 그런데 한라산이 안 보인다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게 서쪽에서 넘어온 거죠. 서쪽은 예. 중국 쪽에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건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일부 시인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선 한중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좀 상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서해 쪽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중국하고 같이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네. 사실 인공강우 쪽은 중국이 훨씬 전에부터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뭐 예보도 미리 같이 해주면은 될 거라 생각해서 한중 간에 이 문제를 놓고서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환경의 문제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뭐 적극적으로 야당 쪽에서도 협조하시겠죠?
물론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여보가면 숨을 좀 쉬고 살자. 네네.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첫째 대통령과 정부 그다음에 정당이 준비가 부족했다. 예. 전 이렇게 자성의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네네. 또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아마 선거에 과거에 공약을 놓고 보면은 30% 네네. 감면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공약도 있었고 또 정부가 이 미세먼지는 갑자기 생긴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전혀 지금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맞이하니까 우왕좌왕하고 있고 중국에 강호 지금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지금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국내적으로 뭔가 이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면은 빨리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중국과의 대화는 절실히 필요하다. 예.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우리 사절단을 만들어서라도 중국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 방중단이 언제쯤 갈 예정이시죠? 지금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국내와 외국 중국과의 관계 또는 북한이 또 필요하다면 이건 이렇게 공동적으로 문제를 찾는 예. 그리고 푸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소위 이부제라든지 방송을 해서 오늘은 나쁘니까 네네. 마스크를 쓰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서른 홍문표 두 의원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궁금하신 점 질문하실 점들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단문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의견을 주시거나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그리고 YTN 뉴스 FM 예스 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이슈 좀 접고요. 가장 최근에 현안이 되었던 사안들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설 의원님 예상을 하셨던 사안이십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해서 자금 350 횡령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에다가 소송 대납시키고 예.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뇌물 액수가 111억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1심에서 11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석방을 해낸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재판 기술상의 문제로 석방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빨리 2심 재판을 해가지고 다시 구속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네네. 돈이 있으면 되고 이게 10억에 이 돈을 걸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석보증금으로 실제로 낸 돈은 1,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만 예. 10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억이라는 것이 이제 보석금인데 보석금에 상당하는 보증 보험을 1,000만 원을 건다는 겁니다. 예.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돈 있는 사람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지금 사냐? 네네.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유전무죄 이런 얘기 나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시중에 흘러나오는 얘기가 맞구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 상황에서는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일단 석방을 했다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재판을 신속히 해가지고 빨리 상황에 맞춰서 다시 재구속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당의 이재호 고문께서는 60대 40 정도로 우리는 60 정도 석방될 걸로 예상했어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당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55대 무슨 45, 네네. 60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반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서른 의원 재구속 이것은 좀 지나친 얘기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네네. 결정된 사항은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인데 10억이라는 부분이 서민이나 중산층이 볼 때는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나올 수 예. 있지 않냐 이런 이제 감성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방금 사회자 말씀대로 우리는 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보험을 듣고 그 혜택을 받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몰랐다면 앞으로도 적절히 잘 사용을 해서 네네. 자기 건강과 신변을 안전하게 하면서 재판을 받는 그런 것도 저는 새로운 우리 한국 풍토의 접목할 문제다. 이렇게 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사안이 하나 딱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 사안인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그 속박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촛불 민심에 대한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 위에 있겠다는 판단이 나오는 셈인데 법 이전의 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조원이 어떻게 되든지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하고자 하는데 반한다면은 그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게 상식에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법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석방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물론 이 형사소송법상 최종심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합니다. 그 시점에서 보면은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 재판 받는 게 합당하다고 보죠. 그러나 중죄인의 경우에는 구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1심에서 15년이나 이명박 대통령 떨어졌는데 그걸 석방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법원에서 달리 또 해석하는 부분이 있더라 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빨리 2심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죠. 이게 아마 틀림없이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부진하게 할 겁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할 때인데 그런 그 방법에 놀아나지 말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빨리 가본 결정을 하라 이거죠. 실제로 박주민 의원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이 늦어져 가지고 보석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석방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그건 뭐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구속을 풀어줄 조건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걸 생각해서 뭐 어떤 장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부분도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걸 계속 지지분행하게 나오니까 이런 보석사태 비슷한 상황이 오니까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를 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빨리 정리를 해서 이게 뭐 확실히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석방한 부분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6대 3이에요. 10%는 모른다고. 석방해서는 안 된다가 6이에요. 석방하자는 게 3위입니다. 그러니까 2배나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민심인데 지금 재판부가 이렇게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다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겠습니까? 서른 의원 얘기를 좀 제지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 뭐 이 시간 혼자 다 써버리니 뭐 얘기할 기회가 있나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이명박 대통령은 법원에서 결정된 문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특별사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사면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결정할 문제다. 그런데 단 이 사회는 법과 제도 위에 도덕과 윤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는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 우리 도지사도 법정에서 구속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몇 대 몇이 된 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일이고 이제는 법이 결정하는 문제는 따라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를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회 상황이 가버리면은 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은 따라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권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주제였었던 미세먼지 관련돼서 청취자분들 의견을 주셨는데 샵 0945 유료 문자로 의견 주셨습니다. 4673님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나무 심기 먼저 하고 도로에 최소 하루에 한 번 물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47님은요. 지금 정부 탓만 하는데 자유한국당도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대응 못했습니다. 중국과 내 탓 싸우지만 말고 좋게 협조할 방법부터 국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들 많이 내고 계십니다. 2010님은 지금 내놓은 정책들이 너무 급조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저희들은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시 아침 2부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국회가 올해 들어서 열렸습니다. 뭐 여기저기 걸림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열렸습니다만 뭐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요. 야,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서로 좀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윤리특위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해야 한다고 설 의원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데요. 이게 참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네네. 지금까지 국회 윤리특위에서요. 뭘 제재를 가한 예가 극히 드뭅니다. 뭐 오죽하면 손방방이 손방방이라는 얘기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에서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전체 국회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거기서 결정을 하면은 아마 저는 해결 방안도 없잖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내에도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몇 분만 뭐 열 몇 분만 이렇게 이 제명에 찬성을 하게 되면은 예. 가능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 윤리특위는 곤란할 거라 생각하고 자칫 먼저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뭐 윤리위원장이 사퇴했다고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네네. 그 방법은 국민들이 볼 때 아유 자유한국당 안 되겠구나 이 실망감만 줄 뿐이라고 봅니다. 과감하게 예. 한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리하자. 네네. 이건 다음 1년 뒤에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이건 정리 안 하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간표가 된다. 예. 이걸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게 정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해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대상 의원들이 여당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 분은 또 무소속으로 지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만. 국회윤리위원회는 지금 설 의원 지적하신 대로 너무 그동안에 위원회만 있었지 생산되는 것이 없었던 것이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이번에 국회의원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좀 바꾸더라도 네네. 뭔가 윤리위원회 해부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생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윤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뭐 5분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각자 당에서 스스로 먼저 결정을 하든지 예.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저는 생산적인 거라고 보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 소위 잣대를 어디다 이제 대느냐는 기준이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당만 하더라도 세 분의 이제 지금 당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예.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결정이 되면은 내부적인 것도 결정을 할 것입니다. 네네. 그냥 이 문제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신임 황 대표의 결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론이죠. 보시는지요?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어제도 그렇고 이 문제를 상당히 숙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5.18 문제만이 꼭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예. 전반적인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문제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짜증스럽고 허선은 안 될 이야기 하는 분들 이런 네네. 분들이 전부 포함돼서 윤리위원회가 다뤄야지 예. 5.18 하나만 다루는 윤리위원회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전부 5.18에 두는데 물론 저는 모든 걸 포함해서 아주 함께 다룰 수 있는 국회윤리위원회 네네. 그리고 각 당의 모습 이렇게 우리는 좀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국민에게 좀 안심을 주고 예. 또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경중이 있죠. 손혜원 의원 건과 5.18 망한 4인방을 같이 놓고 본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윤리를 한다 하면은 5.18 망한 한 세 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네네. 그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첫째고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3인에 대해서 물 한 명 탈당을 제명을 했습니다만 당을 나가도록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김순례 이번에 최고위원 됐죠. 예. 이번에 대해서는 한교안 대표가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네네. 그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좋은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못하지 싶어요. 그걸 최순례 최고위원을 이제 퇴출을 시킨다면은 김순례 의원요. 예. 죄송합니다. 김순례 의원을 퇴출을 시킨다면은 네네. 아마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나 한교안 대표는 그건 못하지 싶어요. 한다면은 저라도 박수 치겠습니다. 홍 의원님 못하실 것 같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류현이 너무 속단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수도 있고 단지 저는 황 대표가 이제 처음 대표가 됐으니까 예.
뭐 전후를 상당히 많이 살피고 고민을 할 겁니다. 네네. 또 당연히 지도부와 우리 정강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순리대로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5.18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 손해원 문제는 우리 생활에서 근본적인 비리의 문제거든요. 예. 이 경종을 다룬다면은 어떤 것이 크고 넣고를 떠나서 이 두 가지는 다 척결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손혜원 의원 다뤄야지. 이슈 관련해서요. 저 설 의원님께서는 이 청문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손혜원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냐 아니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 아니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목포에 내려가서 보면은 목포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대단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민심입니다. 정확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익 충돌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은 있습니다. 그것까지 따진다면은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같이 취급해야죠. 그래서 먼저 5.18 망언을 한 이 사람들하고 손혜원하고 같은 급으로 놓고 한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확실하게 도대체 5.18 유공자를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리고 다툴 건 다투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역사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서로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서륜위원 방금 얘기도 자기 사람 감싸기의 논리를 피면 안 됩니다. 이 손의원 문제는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사실은 다 터놓고 얘기를 하는 사실 흥분하는 문제예요. 네네. 9채로 시작했던 게 30채로 늘어나고 형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 소위 취득을 했다는 것은 예. 이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걸 자꾸 딴 문제로 항변을 하면은 더 이거는 어려운 문제로 풀어가기 때문에 저는 5.18 문제 역사적인 문제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이러한 그 본법적인 문제는 또 더 아주 높은 강도의 잣대로 네네. 정리를 해줘야 정치가 단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말이죠. 질문 몇 개 좀 뛰어넘어서 마지막 질문 개각 발표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오후에 나오지 않을까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만 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그 개각 이미 뭐 많은 분들의 거명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국회에서 지금 박영선, 진영 두 분만 차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두 분은 이제 총선에서 이제 안 나오는 걸 전제하고 삼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은 사실은 그 서대문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거든요. 우상호 의원이 만일에 이번에 이 내각에 들어가게 되면 출마를 못 할 거예요. 예. 못 하게 되면은 우리 한 수 뺏길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아마 당에서 그 부분에서 제동을 걸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상호 의원 입각시키면 안 된다. 다음 기회로 해야지. 지금 나가면 1년 뒤에 꼭 선거를 하게 되는데 예. 선거에서 우리가 한 석 뺏기게 된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우상호 의원은 이번에 보류를 한 것 같고요. 네네.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이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인물을 선택을 해서 할 거라고 보고 오늘 중으로 발표하지 싶습니다. 예. 홍 의원님이 보시는 이번 개각의 명단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뭐 사람 하나하나를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예. 이 민주당 정부가 7가지 규정을 놓고 장관은 이런 사람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과거로 보면은 지금 장관급 한 30여 명을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국회 인사청문회 이 도덕성 문제의 낙마자가 6명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장관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대통령께서 권한으로 직권으로 임명한 분들이 8분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면 국회 청문회가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럼 7분이 다는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보는데 네. 청문회 과정에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분 예. 또 이런 돌려막기식의 이런 식의 인사보다는 이 국가와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과연 오느냐 여기에 나는 초점을 맞춰서 인사를 해 줘야지 예. 지금 설 의원 방금 말씀대로 내년에 출마하는 사람을 당에서 빼가면 안 되고 또 외부에서 총을 이런 식으로 나는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이것은 진정한 정책으로 국민을 위해서 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 안보가 위험할 때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장관으로 등용을 해야지 이게 국회의원 빼가면은 예. 그만큼 우리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다음에 당선이 안 된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 안 돼. 이렇게 나는 정당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은 네네. 이거는 인사가 공평한 인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저 소리를 의원들 짧게 좀 반론해 주셔야 될 것 의원들은 같아요. 다 검증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장관을 맡으면 훌륭하게 해낼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제 입각 여부를 결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웅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금요일 아침에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 속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 7일 대북 압박 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제재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같이 밝히고요. 로이터 통신이 이를 보도를 했는데 보도 내용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 당국자가 북한의 활동 의도를 좀 더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은 북한의 코트로 넘어갔다. 대화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달려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No,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부에 뵙죠.